하이닉스는 사실 실적보다도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하드가 기억이 2028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젠슨왕이 말하는 것보다는 꼭 1년 늦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시죠. 노군창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먼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 예. 뭐 시총이 삼성전자 정말 많이 따라잡았어요. 이 예. 기세대로라면 정말 예. 농담 삼아 하던 삼성전자 시총 역전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아주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지금 상당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 SK 예. 하이닉스 지금 뭐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 뭐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네. 7.4조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램하고 랜드의 빅 크로스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디램의 기존의 하이닉스가 제시한 숫자보다 좀 더 양호한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풀인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관세 부과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재고 축적을 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고객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일단 메모리 가격이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다 보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축적을 하는 것 같아서 비출하량은 상당히 양호하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최근에 그 DDR4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보통 저희가 전문 용어로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그 제품 수명이 이제 끝나가니까 DDR5 위주로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하다 보니까 DDR4가 이제 공급이 이제 더 크게 줄어들 거라는 그 시장의 우려 때문에 DDR4가 필요한 제품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 제품을 축적을 하는데 이제 DDR4 특히 현물 가격은 저점 대비 12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럼 그걸 보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DDR4 가격이 저 정도로 현물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 삼성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약간 기대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의 이번에 뭐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지만 디램 판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예, 현물 가격은 사실은 우리 메이저 기업들은 주로 현물에서 거래를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고정 거래를 거래처. 하는데 고정 가격은 뭐 사실은 PC 디램만 보면 DDR5 같은 경우에는 5% 올랐고요. 네. 서버 디램은 오히려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DDR5가. 그리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뭐 5월부터는 오르기 시작했지만 4월까지는 평균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모바일 디램만 이제 한 8%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현물 가격 오른 거랑 비교해 보면 고정 가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교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기여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HBM이 전체 디램의 한 40% 중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은 빛이 성장하고 또 HBM이 여전히 견조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실적은 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지 않을까. 좀 많이 상회하면 좋은데 최근에 보시면 또 환율이 네. 원달러 환율 자체가 또 워낙 강세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제품 대부분이 다 달러 결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가 아마 실적에 좀 부담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효과가 워낙 크고 또 빛 출하량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이번 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는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을 저희는 9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9조 정도? 매출액은 뭐 20조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나왔던 게 어느 정도였죠? 예상 매출액이? 사실은 뭐 8조 초반에서 8조 후반까지 그럼 올라갔고요. 상당히 괜찮은 예, 거네요. 예. 근데 사실 뭐 1분기에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이제 9조 이상까지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았죠. 이제 그 정도에는 어느 정도 충족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는 사실 실적보다도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 레벨이 작은 마이크론이 시가총이 하이닉스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 미국의 뭐 랜드를 가지고 우리 스토리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에 고공비행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범용 제품 가격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정말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만들 HBM과 같은 그리고 DDR5와 같은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SSD와 같은 그런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아무리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너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컸죠. 네. 그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여기 또 한국 시장도 좋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번 대선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 AI 산업도 성장하고 두 번째 AI 산업에서 하이닉스의 이상은 굳건하고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도 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 주가 재평가가 된 거지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서 소폭 상회하는 수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주가 재평가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된 차트 하나가 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 전체 D램의 시장 점유율이 1분기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36%를 차지했고요. 여기서 HBM만 놓고 보면 뭐 50% 중반입니다. HBM은 뭐 굳건한 1등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HBM 효과에 힘입어서 하이닉스의 이제 D램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분기만 또 놓고 보면 하이닉스의 빚 성장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D램 시장 1위의 지위가 뭐 이번 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확신을 많이 가지면서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 SK 하이닉스의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아직 6배 전후 뭐 예. 이게 아주 저렴한 거 아니냐. 삼성전자도 11배가 넘는데 예, 뭐 이런 예.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은 PER보다는 PBR을 많이 PBR 로? 보여요. PER로는 뭐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역발상 투자가 항상 맞았기 때문에 저 P에는 팔고 그 PBR에서 매수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너무 PE 가지고 왜냐하면 이익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걸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나쁠 때 사서 이익이 좋을 때 팔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늘 맞아왔던 그죠. 법칙이 사이클이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PER보다는 이제 PBR로 보통 보는데 뭐 PBR로도 하이닉스가 이제 HBM에 대한 뭐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할 거라는 믿음이 컸을 때가 2024년이었고요. 그때 PBR이 2.2배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여전히 1.7배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이익들이 다 추가가 되면 그래서 12개월 이제 포워드 PBR이 1.7배에서 이제 아마 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2.2배보다 좀 더 높은 레벨이면 뭐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죠. 네. 그 밸류에이션 산정 근거가 이제 2024년에는 HBM에서 하이닉스가 거의 다 가져갈 거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두 가지죠. HBM 시장에 대한 우려. 계속 네. 이 성장을 할 건가. 그렇죠.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계속 1등을 차지할 건가.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증설도 많이 하고 뭐 삼성도 또 계속해서 콜 테스트를 받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는 설령 그들이 들어와도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그게 이제 좀 더 믿음이 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뭐 16단, 뭐 HBM 16단까지는 하이닉스가 지금 공법이 좀 다르거든요. 뭐 칩도 중요하지만 이 HBM은 패키징하는 게 중요한데 패키징 공법에 대한 특히 어드밴시드 MR 머프에 대한 좀 시장에 좀 믿음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HBM 시장의 성장, 그다음에 AI 산업의 성장 여기에 한국 시장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 이게 네. 동시에 겹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반영된 거지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 같아서 주가가 레벨업된 거는 이번은 아니다. 이번은 아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한 지난 2달 반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 그 밸류에이션 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제가 뭐 사실 아주 단적인 예로 시가총액이 마이크론이 더 큽니다. 아. 예, 근데 영업이익의 레벨은 뭐 마이크론 이번에 매출액 보시면 이제 뭐 93억 불이잖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뭐 이번에 원화 기준으로 한 저희는 20조 보거든요. 그리고 이익 레벨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마이크론이 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 9조 정도 예상하시니까 이익을. 예. 그래서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참 93억 불. 그러니까 매출액이 93억 불이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분기의 매출액이 대략 뭐 20조니까 원화로 달러로 본다면 뭐 한
뭐 140억 불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매출도 크고 이익도 크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시가총액이 적다면 이건 합리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코리아 시장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 마이크론이 많이 가면 하이닉스는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사실 SK 하이닉스의 상승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그 확신을 심었던 것이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시총 1위 복귀했잖아요. 또 맞습니다. 막 확 올라가면서 예, 예. 엔비디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엔비디아는 뭐 워낙 굳건한 우리 뭐 GPU의 생태계를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 뭐 모든 솔루션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가져가면서 또 영역 확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피지컬 AI도 강조를 했고, 기존에 이제 젠 AI에서 생성 AI에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를 또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솔루션들이 뭐 단순한 단품인 GPU를 벗어난 제품들이 지금 최근에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스 CPU를 두 개를 그레이스 CPU랑 엔비디아 블랙에를 두 개를 탑재한 뭐 슈퍼칩인 GB200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소버린 AI들이 탑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된 차트 중에서 그림 2를 보시면 네. 뭐 일단 AI 반도체는 원래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뭐 작년까지 많이 했죠. 많이 했죠. 2,430억 불을 했고 2,443억 불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0% 정도 증가해서 성장률은 작년보다 좀 둔화되죠.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근데 클라우드 사업자 수요의 대략 한 40~40%에 육박하는 투자들이 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소버린 AI. 소버린 그렇죠.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다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랍어든 일본어든 한국어든 뭐 프랑스어든 여러 가지로 언어가 다 다른데, 그런 자국에 맞는 그런 국가별 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쪽 계약한 거 보면, 또 뭐 사우디도 그렇고 다 보면 블랙엘 단품이 아니라 그레이 CPU가 결합되어 있는 모듈 제품입니다. 슈퍼칩이거든요. 그래서 GB200, GB300 칩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한 4년간 5천억 불 투자를 합니다. 5천억 불. 5천억 불이면 아까 제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작년에 투자했던 것보다 2배 많죠. 야,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 2배 많은데 여기에 들어간 칩들이 대부분 그레이스 블랙엘입니다. GPU 단품이 아니라 GPU 2개랑 CPU 하나를 결합한 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슈퍼칩들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전력 사용 효율성도 제고되고, 또 그런 슈퍼칩을 아예 여러 개를 쌓은 거를 우리가 보통 렉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NVL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기술이 보통 이제 NV링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여러 개 해서 GPU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NVL 뭐 72지만 2028년에는 NVL 576입니다. 네. GPU가 576개 들어간다는 거죠. 엄청나네. 그런 듀얼렉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슈퍼칩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엔비디아는 단순하게 GPU 회사가 아닌 거죠.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장 이상이 올라가는 거를 젠슨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좀 헷갈리기도 했고. 사실 소버린 AI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랬는데 막상 우리한테 닥치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모니터 가서도 소버린 AI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냥 니치 마켓이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니치 마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만 하더라도 작년에 전 세계 클라우드 사업자들 투자보다 많잖아요. 물론 향후 4년간 투자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스타게이트가 UAE도 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그렇죠. 이번에 계약을 했죠. 뭐 그쪽에도 당연히 뭐 블랙 울트라나 이런 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소버린 유럽에도 스타게이트 유럽이 좀 준비를 중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우후죽순식으로 주요 대륙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뭐 우리나라도 AI 투자 100조 중에서 상당 부분 AI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아마 엔비디아의 GPU를 뭐 한 10만 개 확보를 할 때 단품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확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GB를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GB 시리즈 슈퍼칩이랑 그다음에 NVL72와 같은 넥 제품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다 자체 커스텀 CPU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 CPU가 있습니다. 네. 뭐 코발트 100이든 예를 들어서 뭐 그라비톤 4든 아니면 엑시온이든 이런 자체 커스텀 CPU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CPU를 끼워 팔려고 하면 거부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보수적이었는데 근데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슈퍼칩을 주로 쓰면 그리고 NVIDIA 솔루션을 써서 71을 써서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한 게 전력난이 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제고가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 북미의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고민을 하죠. 야, 일정 부분은 우리도 엔비디아 솔루션을 쓸까? 근데 그런 식의 대안이 되는 거를 계속 이제 소버린 AI든 스타게이트든 그리고 GPU 에즈 서비스, 대표적으로 쿠이브, 람다 이런 기업들이 그런 식의 해법을 찾는다면 아마 북미 빅테크들도 헷갈릴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생태계가 엔비디아 주도로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리포팅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약간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그쵸.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소브린 AI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플랜을 세우니까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된다.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작년부터 강조를 했는데 선지자. 테슬라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뭐 안 믿었어요. 자기 제품 팔려고 하는 그냥 상술 아닌가 그 정도로 맞아요. 해석을 하다가 지금은 또 전력난도 심각하고 또 그런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결국은 이제 뭐 당연히 컴퓨팅 스피드도 올라가지만 결국은 이제 파워 이피션시가 개선이 되는 거고요. 항상 이제 특히 데이터 센터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컴퓨팅하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이피션시인데 이 두 가지를 10단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NVL 솔루션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스타게이트랑 소버린 AI가 그 솔루션을 쓰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시장의 가시성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해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릴레이팅이 되고 그리고 뭐 우리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같이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면 하이닉스의 매출이 뭔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계속 이렇게 확장 전략으로 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뭐 전에 자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2026년은 걱정할 건 없는 게요. 엔비디아 제품이 이제 블랙엘이 있고 블랙엘 울트라가 있는데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을 192GB를 쓰는데요. 이번에 AMD의 제품을 제가 한번 그림 3을 보시면 네. AMD에 이번에 삼성이 많이 들어가죠. 네, 네. AMD 350에는 HBM을 288을 씁니다. 근데 이 288을 엔비디아는 언제부터 썼냐 하면 내년부터 씁니다. 아. 뭐 올해부터 쓴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이제 매출 나오는 기준으로 그렇죠. 매출 기준이 블랙 잡혀있지. 울트라는 사실은 내년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은 192가 다 288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192가 288이 되면 기기당 기본적으로 50% 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6년에는 이제 HBM의 빗 성장은 최소 50%. 그 정도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여기에 뭐 다른 거래선들까지 뭐 다른 솔루션까지 더 추가되면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HBM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카드가 기억이 2028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젠슨왕이 말하는 것보다는 꼭 1년 늦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품이 이제 파일럿에서 나와서 뭐 테이프 아웃 돼서 이게 공급되는 거랑 램프업 하는 거랑 매스로 시장에 공급돼요. 근데 우리 기업은 매스로 공급돼야 매출이 인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빈 울트라는 저는 매스로 공급되는 시점을 2028년으로 보는데 누빈 울트라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블랙엘도 이제 칩 2개를 붙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렉티클 2개를 붙였다면 누빈 울트라부터는 렉티클 4개를 붙였어요. 야. 4개를 붙이면 패키징 사이즈도 엄청 커져야 되고 여기다가 HBM은 1테라를 달거든요. 엄청나네요. 288보다 4배를 더 달잖아요. 그 방향성에서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을 고객이 원하고 또 TSMC가 그런 어려운 패키징을 잘 구현해서 뭐 불량 없이 잘 공급한다면 자연스럽게 하이닉스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다 투자를 하지만 지금은 정말 288에서 1테라까지 가는 그 정도의 투자는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1테라 가는 게 2028년에 메인스트림이 되면 그 정도로 우리 AI 칩의 컴퓨팅 능력이 그만큼 필요한 게 팩트라면 사실은 뭐 하이닉스 실적은 2028년까지는 계속 열려 있다고 보셔야죠. 그러면 결국 주가는 이제 실적은 오케이인 거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고 또 그 정도의 숫자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공감해서 반영시켜 주느냐 그거는 이제 당장 하기는 힘들 거고 단계적으로는 이제 확인하고 또 검증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성장주들은 조정 시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신규로 편성할 때는 그래도 항상 어떤 주식이든 마켓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조정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엔비디아 조정 받을 때 하이닉스 3분들은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엔비디아가 사실 뭐 많이 흔들렸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중국 수출 제재한다고 해서 많이 흔들렸고, 실제로 매출에도 영향을 받았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창신 메모리가 또 디램 막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약간 걱정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다 노이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HBM만 잘 돌아가고, 엔비디아도 메인 제품, 즉 중국 향에 들어가는 H20 말고 그냥 블랙엘 그리고 H200 그 기존 제품만 잘 나가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또 핵심으로 공급하는 HBM 벤더들의 실적은 당연히 같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전방 시장을 조금은 수치 중심으로 아마 좀 저희가 계산을 하고 분석을 했다면 굳이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여튼 밸류에이션, 지금 우리 뭐 상법 개정이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본시장 개정법이 되고요, 개정이 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그 심리에 따라, 외국인들의 또 생각에 따라 상당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주가 재평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뭐 정말 우리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확인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더 펀더멘탈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결국 실적.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정 증권사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제가 했지만, 얘기할게요. 예, 뭐 모건 스탠리. 겨울은커녕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HBM 만드는 회사들은 너무 뜨겁거든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우리 부동산처럼 양극화고, AI 관련된 기업은 너무 뜨겁고, 범용을 만드는 기업은 조금 소외를 받았는데, 이제 범용 제품 가격까지도 3분기까지는 일단 오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범용 때문에 최근에 웨스턴 디지털은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두 개 다 있지만 범용은 범용대로 좋고, HBM은 정말 뭐 1위 기업으로서 입지가 당분간은 상당히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